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하이닉스 금융부채 및 회사채 만기 구조 분석해 봤고요. 단기 및 장기 차입금의 금리 구조, 즉 조달 자본 비용 구조 살펴봤습니다. 그림 넉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22년도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결론은 하이닉스 재무구조가 아주 흉측하게 변화는 중이다. 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3년 1분기 이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나빠져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이 상황을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환경 기사부터 보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기사 골자는 한신평이 한국신용평가죠. 여기서 하이닉스 신용등급을 지금까지는 AA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적자가 지속된다면 신용등급 재점검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미 무디스가 3월에 하이닉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부채를 회사채와 금융부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채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채권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분류할 때 채권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정권, 시큐리티라는 겁니다. 이 정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발행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3월 8일 기준으로 3년 만기 AA- 등급의 만기 수익률은 지금 4.53%라는 것이고요. 이거 한국은행이 제공하는데 시장금리 추이 제가 그렸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뒤에서 참고합니다. 이에 비해서 금융부채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즉 채권 채무관계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입니다. 이건 대출 계약이죠. 이 외에 각종 미지급금이나 매입채무, 매입채무라는 게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스 관계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계속적 상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지는 채권 채무관계일 뿐이고요. 이런 것은 거래를 하려면은 이거는 민법상 채권 양도 또는 채무 인수 방식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이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러한 계약상 권리 의무를 기초로 해서 아예 정권을 발행해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또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거를 금융의 정권화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제 하이닉스의 금융부채 만기 구조 제가 그림으로 한 장 그려봤는데 보시면 5년 이하 전 기간에서 지금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만기 1년 이하 부채가 21년 말 7조 6천억에서 22년 말 13조 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사실입니다. 단기 차입금의 금리 구조를 보면은 이게 바로 조달 비용 구조입니다. 4.5%에서 6.1% 사이에 분포를 하는데 평균은 대략 한 5.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바로 위에서 봤던 거 회사채 AA-보다도 지금 차입금 금리 구조가 더 높습니다. 이미 A-급에서 거래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상승할 가능성을 지금 제시되는 겁니다. 회사채 만기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금년 8월 만기되는 2,500억 원짜리는 금리 2.48%짜리고요. 내년 1월 만기되는 거 6,340억짜리는 이거는 해외 사모사채인데 그때 금리는 1%짜리였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거는 또 다른 해외 사모사채는 3%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제 금년 8월, 내년 1월 저거 일단 만기가 되니까 이제 일단 갚아야 됩니다. 예, 못 갚으면 부도입니다. 근데 돈 벌어서 갚을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 계속 적자나니까. 예, 이익으로 상환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저 정도 돈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 다른 빚을 내서 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즉 빚 내서 돌려 막아야 됩니다. 문제는 재조달 금리죠.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주 끔찍할 것 같습니다. 현재 BBB 플러스 회사채 유통수익률 위에서 그림으로 봤죠. 8.5% 넘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지금 조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한 6%에서 8% 사이 조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금리가 너무 높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연말경에 또다시 교환사채 기습 공시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기 주식은 2022만 주입니다. 연말에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저는 주가도 많이 내려갔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막연하게 반도체 시장 하반기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회복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이닉스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남은 자사주 저거 2022만 주 전부 다 교환 주식으로 팔아치워도 이번에 발행한 것보다 조건은 나빠지고요. 조달 금액도 아마 더 줄어들겠죠. 여기서 하이닉스 장기 차입금의 금리 구조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에서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1.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2. 최고금리가 지금 7.9%짜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이닉스는 현재도 돈에 쪼달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또 다른 증거 아니겠습니까? 4.7%짜리, 5.3%짜리 이 두 건이 있는 거 저거는요 이미 과거에 단발성 거래 한번 끝난 거고요. 그래서 저거는 무시하면 되고요. 문제는 저거 만기에 돌려 막을 때 실세금리 또 솟구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런 영상 본 거 그 비슷한 영상 봤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장부 열어보니 끔찍하더라. 그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그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는 부채 증가한다. 단기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미 조달금리 상승이 시작됐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본격 시작된 적자 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추세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시죠. 22년 4분기 이전은 저거는 그 증권거래소에 공시된 거니까 전부 다 팩터이고요. 23년 1분기 매출이 뭐 4.9조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3.7조다. 이거는 그 증권사들이 이렇게 추정한 거, 그거를 취합해서 언론이 보도한 거, 그걸 제가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하이닉스 담당 직원한테 물어봐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적자 행진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인데 단기, 즉 23년 내에 끝날 수 없을 거다. 24년에도 반도체 불황 지속될 가능성 높다. 이런 거를 저는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여러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는 반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 딱 한 개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3년에 반도체 불황이 정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러면 삼성전자 절대로 감산 결정 안 했을 걸로 봅니다. 저는. 삼성전자 이거 수많은 천재들이 집단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담론 을박하다가 내린 결론 이번 반도체 불황 오래 간다. 그래서 지금 감산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이닉스의 저 장기 부채 구조에 누락된 게 하나 있죠. 대략 2조 6천억짜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좀 매우 부담스러운 빚입니다. 저거. 바로 중공의 몰빵 투자 결과인 인텔의 다렌 공장, 지금 뭐 솔리다임으로 불리는 거 그겁니다. 저 얼마나 못생긴 공장인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거. 지금은 저 공장 저거 꼬라지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꼬라지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저거 진짜 골칫덩어리 애물단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삼성중공업의 드릴십 비슷한 그런 꼬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와, 제가 진짜 골치 아픕니다. 2020년 인수할 당시 90억 달러였다고 하죠. 이게 이제, 대략 뭐 한 11조 원 넘을 것 같은데 지금 환율 올랐으니까. 일단 90억 달러는 돈 이미 지불했으니까 끝난 거고요. 70억 달러 지불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2022년 90억 달러 인수해서 70억 달러 지급했고 잔금 20억 달러 이걸 지금 환율 1,300원 때리면 대략 한 2조 6천억짜리라는 겁니다. 저 빚이잖아요. 갚아야 하잖아.
2025년까지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서 못하니까 또 빚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달금리 또 올라가잖아요. 와, 미칠 노릇입니다. 인수 조건으로 중공당국에 약속한 게 있다고 하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정산하겠다. 또 외에 6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으로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사정 변경이 계약상 항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지 이건 매우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이걸 사정 변경의 이건 일반 원칙이고요. 그걸 우리가 유리하게 주장을 하려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에. 그러니까 불가항력 요소라는 거, 포스 모지오라는 그 조항, 그게 지금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게 계약의 안고입니다. 계약의 안고입니다. 이게 관건인데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 계약서를 제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드는 느낌은 말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 비슷한 계약을 했다면 그 삼성전자 그 담당자들은 계약의 신의 반열에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좀 애송이 같다 이겁니다. 저것은 저 계약의 덩신 아닐까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계약서 저 완전히 망쳐놓은 거 아닌가 추가로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저 하이닉스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뭡니까? 주주의 대리인들입니다. 저 주주의 대리인들이 멍청한 짓을 해놓으면은 계약의 덩신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주주가 골병 드는 거죠. 주가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은 계약할 당시에는 서로 좋아서 합니다. 일방이 싫으면 계약 안 하죠. 사인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서로 웃으면서 끌어안고 악수하면서 이지를 하죠. 근데 문제는 항상 나중에 터지죠. 훗날에 상황이 바뀌고 나서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신과 계약의 덩신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 다시 물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 공시에 이어지다가 교환사채 발행을 기습 공시한 이후에 공매도가 거의 10배가량 폭증한 사실 이걸 그림 3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14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하이닉스 매수해서는 안 된다. 좀 뭐 그런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요즘 더불어 돈 봉투당이라고 이제 아주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 저것들은 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하는 그 세력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것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적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하고는 저런 행위, 저런 거는 대화, 타협, 포용, 관용, 협치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고요. 저런 것은 적 중의 적이다. 즉 주적이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적 아니냐. 모조리 몰살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연 저 더불어 사기 조작, 도적 마귀당, 더불어 깽판 치며 아수라 도적대 비호 방탄하는 저것들, 저 완전 인간 쓰레기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없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돈 봉투 한 번도 안 받은 게 한 마리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돈 봉투가 저렇게 살포가 되었다는데 하나도 못 받은 그 찌질이가 있다면 그 완전히 왕따 된 덩신, 징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